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힘 빠지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의 삶의 질, 또 건강 수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요? 오늘은 EBS 다큐멘터리랑 서울 아산병원 건강강좌 자료를 가지고 이 근감소증이 대체 뭔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면요. 근육 양이나 근력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기운 없는 걸 넘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아, 넘어지는 거요? 네, 더 나아가서는 여러 만성질환 발병률이나 심지어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나이 들면서 근육의 양과 질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거든요. 하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쉽게 피곤하고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린다거나 네, 그렇죠. 배순이님 사례처럼요. 장바구니 드는 것도 버겁고 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요. 김사몽님처럼. 이게 그냥 이거 나이 탓인가 할 게 아니군요. 정확하십니다. 실제로 한 연구 보니까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남성은 한 21%, 여성은 한 14% 정도가 근감소증을 겪고 계세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육이 30세를 넘어가면 매년 1%씩 줄어서 80대가 되면 젊을 때 절반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CT 같은 걸로 단면을 보면 근육 사이에 지방이 막 끼어 있어요. 마블링처럼요. 마울링이요? 근육에도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순발력을 내는 속근 섬유가 확 줄어들고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연결도 약해지니까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특히 고관절 같은 데 다치면 1년 안에 사망률이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데요. 네,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니 근육 감소 이거 정말 가볍게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감소증 그 자체도 문제지만 다른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될 수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노화가 제일 큰 원인이겠지만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생활 습관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요. 네, 물론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운동 부족, 특히 근력 운동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걷는 거 말고요. 네,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육 자체를 키우는 운동이 부족한 게 크고요. 또 영양 불균형, 특히 단백질은 부족한데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국수 좋아하시고 고기는 잘 안 드시고 한상미님 사례처럼요. 맞아요. 그런 식단이 근손실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근육 만드는 데 중요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위험을 높이고요. 혹시 집에서 내가 근감소증인가 간단하게 좀 체크해볼 방법 없을까요? 병원 가기 전에요. 병원에서는 악력 측정이나 의자에서 5번 빨리 앉았다 일어서기. 이게 한 10초 이상 걸리면 좀 의심해 보거든요. 10초요? 네. 또 걷는 속도도 재보고 DXA라고 해서 정밀하게 근육량 검사도 하고요. 집에서는 종아리 둘레 재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종아리 둘레요? 네. 의자에 앉아서 무릎 90도로 하고 종아리 제일 굵은 데를 재보는 거죠.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육이 좀 줄었나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네요. 한번 재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관리법. 운동 얘기해봐야죠. 근데 아까 그 김사몽님 사례 매일 15,000보씩 걸었는데도 근감소증 진단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걷기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물론 심폐기능에 정말 좋죠. 하지만 근육량과 힘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감소증 관리는 결국 근육에 일부러 부하를 줘서 약간의 손상을 입히고 그게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게 만드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꼭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하나요? 집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EBS 다큐에서도 나왔지만 수건이나 생수병 같은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수건 양쪽 잡고 당기기, 생수병 들고 팔 운동, 의자 잡고 다리 뒤로 차오르기. 네, 그런 거요. 동키킥 같은 거. 무릎 안 좋으시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는 겁니다. 점진적이요? 네, 주 2, 3회 정도 처음엔 좀 가볍다 싶게 시작해서 점차 무게나 횟수를 늘려가는 거죠.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강도의 한 60, 70% 정도로요.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등처럼 큰 근육 위주로 하고 균형 운동도 같이 해주면 넘어질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아까 근력 운동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좋은 물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 마이오카인. 네. 이게 뭐냐면 근육이 그냥 힘만 쓰는 기관이 아니라 호르몬처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이 마이오카인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지방도 줄이고 염증도 막아주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근육이 뇌 건강에도요? 네, 그러니까 근육 관리가 그냥 몸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 뇌 건강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했으면 이제 재료를 잘 넣어줘야겠네요. 그게 바로 영양, 특히 단백질이겠죠. 맞습니다. 운동이 신호라면 단백질은 벽돌인 셈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단백질 흡수율이나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데요? 보통 체중 1kg당 1.2g을 권장해요. 일반 성인 권장량 0.8g보다 훨씬 많죠. 1.2g, 60kg이면 하루에 72g이나 되네요? 와, 네, 생각보다 많죠. 돼지고기 탁구공 하나가 한 40g인데 거기에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몇 끼 좀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해요. 두부 15모나 우유 한 팩도 각각 8g, 6g 정도 된다고 하니 간식으로라도 꼭 챙겨야겠네요. 네, 우유는 찬 게 부담스러우시면 데워두셔도 좋고요. 그리고 단백질 종류도 좀 중요한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살코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 동물성이요. 식물성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식물성 단백질도 물론 좋지만 필수 아미노산 구성면에서는 동물성이 좀 더 낫다는 거죠. 물론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있죠. 지방 적은 부위로 선택하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이랑 같이 골고루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총 칼로리가 너무 부족하면 안 돼요. 칼로리요? 네,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비타민 D도 근육 합성에 중요하니까 햇볕 쬐거나 식품, 정한되면 보충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다큐 참가자분들이 2주 동안 운동이랑 식단 관리하고 나서 통증도 줄고 몸도 가벼워지고 다리 힘도 좋아지고 막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희망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육량 자체가 막 단기간에 확 늘진 않아도 근력이나 기능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근력은 비교적 빨리 향상될 수 있어요. 근육량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고 난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50대부터 관심 가지면 제일 좋겠지만 70대, 80대에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근감소증,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네요. 꾸준한 근력 운동,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